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발빠른 심층경제 취재 파일로 오늘 굿모닝 인포맥스 2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통위가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동결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금융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실제로 이번에 동결하면 올해 들어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셈이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현재 기준금리 3.50%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전문가들 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먼저 연합인포맥스가 국내외 금융기관 18곳을 상대로 조사해봤습니다. 네. 조사 결과 각 기관 전문가 모두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0%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또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네. 응답자의 89%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연합인포맥스가 해외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도이체방크와 스탠다드 차터드, 바클레이즈, ING 등 다수 투자은행들이 하는 기준금리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만 본다면 이제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상하는 이유도 궁금해요. 그 배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들은 이제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했다는 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네. 물가 상승률이 잠시 2%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또 강력한 긴축 기조로 시중 유동성이 말라서 자금 시장 상황이 다소 빠듯해졌다는 점 등을 금리 동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동결을 근데 하게 되면요. 지금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고 1.75%포인트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이 금리 역전 폭이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맞습니다. 네. 네, 이달 초에 미국 연준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서 네. 한미금리 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이에 따라 자금 유출 우려도 다소 커진 모습입니다. 네. 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강력한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단순히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연준이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네, 최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인상 부담을 다소 덜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을 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이 한은은 통화 정책의 방향을 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좀 가져갈까요? 네, 이제 3연속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면 네. 그 시장의 관심이 금리 인하가 그쵸. 언제 시작되는지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만약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먼저 현실화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인데요. 이제 다만 인하 시점을 두고 시장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당장 3개월 후인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고 또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와 또 이에 따른 환율, 외국인 자금 불안까지 고려하면 예. 네, 한국은행이 섣불리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내일 이 기준금리 결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준금리의 경우엔 동결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문제는 이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년에 4번 발표하는데 네. 네, 이번 수정 경제 전망은 올해 들어 2번째로 내놓는 전망입니다. 앞서 있었던 2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는데 여기서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 내지 1.5% 수준으로
0.1에서 0.2%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앞서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을 넌지시 내비친 바 있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회의 직후에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네.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 총재도 최근에 네. 지난번에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소폭 낮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지금 국내외 기관에서는 이 성장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4월 이후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대세 전망은 1.5% 수준입니다. 네. 네, 각 기관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4월 보고서에서 1.7%에서 1.5%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또 같은 달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는데 이건 작년 12월에 발표된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이번 달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그리고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민간연구소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전망치를 1.5%로 하향해 지시했습니다. 물론 1.5%보다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이달 한국금융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낮춰 잡았고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이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말 줄줄이 다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금통위까지도 내릴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기관들이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다들 가장 큰 요인으로 반도체 불황을 꼽았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탓에 반도체와 IT 등 업황이 악화했습니다. 네, 이런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출이 7개월 넘게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수출이 부진하면서 무역 수지는 14개월 넘게 적자를 냈습니다. 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 적자만 벌써 300억 달러 가까이 이르렀고요. 네. 이렇게 돈이 안 벌리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통화 긴축 기조가 계속되면서 내수도 위축됐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부진이 소비 심리 위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요. 네. 네, 또 이에 더해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활동 재개,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따른 국내 파급 효과가 지연되는 등 기대감이 다소 약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이제 금통위에서 어떤 이제 결과들을 내놓을지 저희가 한번 미리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